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학습 가이드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움의 여정, 그 아주 첫 시작점, 바로 개념 인식 단계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새로운 걸 딱 만났을 때 이게 그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되는 그런 배움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배움. 네, 그게 시작되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먼저 탁 하고 터져야 할까?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네요. 자, 그럼 이 개념 인식이라는 게 뭘까요? 핵심부터 딱 짚어보면 어떤 개념의 정의를 막 외우기 전에요. 네네. 이게 다랑 상관이 있나? 이거 약간 재밌는데? 하고 마음이 먼저 탁 움직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의 출발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할 게 아니라 이 첫 단계가 도대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탐험과 본능을 깨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개념인식 단계의 목표가 개념 자체를 막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진짜 목표는 뭘까요? 정의 암기가 아니라면요? 네, 목표는 그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 마음속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씨앗, 그 물음표를 딱 심는 거예요. 물음표요. 네, 낯선 개념하고 내 삶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삶이랑도 관련 있겠는데? 이런 느낌.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단계를 교과서 첫 장 딱 넘기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문이 열려야 진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학습 탐험을 시작할 준비가 딱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연다.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탐험을 옆에서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겠어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야죠. 어떤 역할일까요? 정답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는 족집게 강사가 아니고요.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그 보물지도 있잖아요. 그걸 펼쳐보도록 옆에서 살살 돕는 탐험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탐험 가이드요. 보물지도. 네. 지식을 막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개념이랑 연결시키는 약간 불쏘시개 같은 역할. 불쏘시개.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역할. 경험이라는 보물지도,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역할. 이거 재밌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배움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딱 3가지 핵심 기술을 제시하더라고요. 마치 탐험가의 필수 도구처럼요. 네, 맞습니다. 탐험에 꼭 필요한 3가지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뭘까요? 첫 번째 도구는 경험이라는 땔감 모으기입니다. 땔감 모으기. 네, 모든 의미 있는 배움은 결국 나의 이야기랑 만날 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막 낯선 개념부터 들이미는 대신에 배우는 사람한테 제일 친숙한 자원, 그러니까 자기 삶의 경험이라는 땔감을 먼저 모으는 거죠. 내 경험. 네,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에 변화라는 개념을 탐험한다고 해봐요. 그럼 바로 변화의 정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멀리 사는 친구랑 어떻게 연락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서 그렇죠. 편지나 유선전화 쓰던 시절이랑 지금 스마트폰 영상통화하는 걸 비교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걸 그냥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다른 예시도 있었어요. 국어 시간에 공감 배울 때 친구랑 엄청 싸우고 화해했을 때 그때 마음 어땠어요? 이렇게 묻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험들. 과학 시간에 관계 개념, 상호작용 배울 때 라면 끓일 때 혹시 자기만의 비법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요. 와, 진짜 내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라면 물 조절이라는 그 사소한 경험 속에도 사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관계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 경험에서 딱 시작하면 공부라는 그 높은 벽이 약간 허물어지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마음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해요.
네네. 자, 이렇게 경험이라는 땔감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 이제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호기심이라는 부칫돌, 부딪히기죠. 부칫돌, 불꽃을 탁. 네, 모아둔 경험이라는 땔감에 이제 불을 탁 붙일 차례예요. 이때는 흥미로운 사진이나 짧은 영상, 뉴스 기사, 아니면 안내자가 막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주는 거, 이런 자극제를 써서 왜 그러지? 하는 그 궁금증의 불꽃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옛날 교실 사진이랑 요즘 교실 사진 딱 보여주면서 두 사진에서 제일 다른 점이 뭘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요? 그렇죠. 여기서 답을 딱 맞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혀요. 정답 찾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왜? 라는 물음표를 딱 띄우는 게 핵심이죠. 아하. 아니면 뭐 되게 슬픈 영화 한 장면 짧게 보여주고 주인공이 왜 저렇게 슬퍼 보이죠? 저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감정이랑 연결되네요? 그렇죠. 과학 시간이라면 햇빛 잘 받은 식물이랑 아닌 식물 사진 비교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식물의 운명을 이렇게 갈랐을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운명까지.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왜? 라고 묻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질문이야말로 앞으로의 탐험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되니까요. 경험이라는 땔감 모으고 호기심 부싯돌로 불꽃을 튀겼어요. 그럼 이제 이 작은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텐데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뭔가요? 세 번째 도구는 바로 감정이라는 바람으로 불씨 살리기입니다. 감정이라는 바람. 네, 작은 호기심 불꽃을 진짜 탐구의 열정으로 확 키우려면 감정이라는 그 부드러운 바람이 좀 불어줘야 해요. 배우는 사람이 방금 접한 경험이나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개념의 의미를 어렴풋이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본 것 중에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인상 깊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들로 감정을 말로 꺼내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슬픈 영화 장면 보고 나서 학생이 주인공 마음이 예전에 제가 친구랑 싸웠을 때랑 너무 비슷해서 저도 같이 슬펐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학생은 공감이라는 개념의 문턱을 사실 스스로 넘어선 거예요. 정의를 듣지 않았는데도요? 네. 안내자가 옆에서 자,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줄줄 설명해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 속에서 개념의 본질을 몸으로 먼저 탁 깨닫는 거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개념인식 단계의 성공은 뭘 정확히 알게 됐냐, 이게 아니라 뭘 느꼈고 어떤 질문이 생겼냐, 이걸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 호기심, 감정. 이 세 가지 도구가 진짜 배움의 탐험을 시작하는 열쇠군요. 아, 그런데 자료에 개념인식 단계 설계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설계도. 이 설계도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어쩌면 좀 놀라운 비밀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그게 뭘까요? 네, 그 설계도를 잘 뜯어보면 이 단계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비밀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 번째 비밀은요,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단계의 진짜 주인공은 안내자의 그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그 소박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 주인공이 다르네요. 네. 설계도의 모든 요소들, 목표 설정부터 안내자 역할, 질문 방식, 활용 전략까지 전부 다 배우는 사람의 삶과 경험을 향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사회 시간의 변화에 학문적인 정의 대신에 스마트폰 얘기 꺼내고 과학 시간에 관계의 법칙 대신에 라면 끓이는 비법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 안내자는 잠깐 자기 지식 자랑은 내려놓고 배우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그 보물창고 문을 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와,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요. 가르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경험이 중심이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럼 두 번째 비밀은 뭔가요? 두 번째 비밀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 단계의 성공을 재는 잣대가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질문 만들기라는 거예요. 질문 만들기요? 네. 설계도에 보면 배움의 증거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개념을 정확히 설명한다. 이게 아니라
수업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죠. 그렇죠. 왜 옛날 전화기는 다이얼을 돌렸지? 아니, 왜 물 많이 넣으면 라면이 맛없어질까? 이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해 보이잖아요. 네,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이런 나만의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개념 인식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궁금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 습득보다 질문 생성이 먼저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데 막상 자, 경험 나눠볼까요? 하면 교실이 갑자기 싸늘해지거나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흔한 일이죠. 애써 막 재밌는 자료 보여줘도 아이들 호기심이 금방 다른 데로 휙 가버리기도 하고 또 감정 표현도 그냥 좋아요, 싫어요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기 어려울 때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돌아서 가다 보면 아니 핵심 개념은 언제 설명하지? 이러다 진도 다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떻게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100번 공감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자료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핵심 열쇠는 안내자의 역할을 바꾸는 데 있어요. 지식 전달 전문가에서 섬세한 탐험가이들어요. 몇 가지 흔한 상황이랑 해결책을 좀 볼까요? 네, 좋아요. 첫째, 아까 말씀하신 경험 없어요 하면서 침묵이 흐를 때. 이게 진짜 경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여기서 해도 괜찮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하거나 질문이 너무 막연해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해결책으로는 처음부터 막 전체 앞에서 발표시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 친구랑 한 1, 2분 정도 가볍게 얘기 나누는 짝꿍 토크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친구한테 먼저 말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아, 짝 활동. 네. 그리고 어릴 때 어땠어요?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묻지 말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옛날 전화기 본 적 있는 사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각 자료로 활용하면 기억을 떠올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쵸. 구체적인 게 좋죠. 그리고 안내자가 먼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전화기로 친구랑 밤새 수다 떨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은 적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솔직하고 좀 재미있는 경험을 먼저 슬쩍 나눠주는 것도 분위기를 확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요. 아, 선생님의 경험 공유. 좋네요. 안전하고 구체적인 환경, 그리고 점진적인 접근.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애써 불붙인 호기심이 금방 식어버릴 때는요? 아이들 집중력이 극이 길지 않잖아요. 둘째, 쉽게 식어버리는 호기심. 이걸 붙잡는 비결은요. 정답을 바로 딱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밀당 같은 건가요? 네, 약간요. 그냥 자료 띡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짧지만 강렬한 반전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교실 사진 보여주고 나서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저 때는 TV 채널도 손으로 직접 돌렸다는 거야. 막 돌리는 소리 나고 상상이 가니? 이런 식으로 예상 못한 정보를 툭 던져주면 아이들 눈이 다시 동그래지죠. 오. 그리고 자료 제시 후에는 반드시 대체 왜 그랬을까? 만약 내가 저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같은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당장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와, 진짜 궁금하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밀을 꼭 파헤쳐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자체를 다음 탐험으로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연료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증을 바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쓴다. 아, 이거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좋아요, 싫어요 같이 반답형으로 끝나는 감정 표현은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셋째, 단순한 감정 표현. 이건 보통 자기 안에 그 묘모한 감정을 표현할 어휘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단어를 몰라서. 네. 이때 안내자는 다양한 감정의 색깔을 보여주는 일종의 팔레트 역할을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기쁨, 슬픔, 놀람, 뿌듯함, 안타까움, 신기함 뭐 이런 다양한 감정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거나 칠판에 쭉 적어놓고 지금 네 마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뭘까 하고 한번 골라보게 하는 거죠. 선택지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왜 좋았어 이렇게 묻는 대신에 그 장면의 어떤 점이 너를 특히 뿌듯하게 만들었니?처럼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딱 넣어서 확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라면서 그 이유를 탐색하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거죠. 감정 단어 팔레트와 구체적인 확장 질문, 좋은 전략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요. 개념을 명확하게 딱 설명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혹시 애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또 진도에 대한 압박감,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넷째, 개념 설명의 유혹과 진도 불안감. 이건 사실 결국 배우는 아이들의 그 잠재력, 그리고 학습 과정 그 자체를 믿는 안내자의 마음가짐으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네. 자료에서는 이 단계를 씨앗 심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지금은 당장 막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씨앗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갈고 촉촉하게 물을 주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아, 씨앗 심기. 이 단계의 목표는 개념의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개념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니까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거나 어쩌면 틀린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다음 단계, 개념 연결이나 개념 적용 단계에서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더 정교해질 거거든요. 아, 다음 단계에서. 네, 안내자는 그 과정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탐구의 장을 열어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어떤 생각이든 좋아. 우리 같이 계속 알아가 보자. 이런 믿음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용기를 줄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배움의 출발선에서 지식을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감정이라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연결점을 찾고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품게 해서 진짜 자기 주도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하는군요. 정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배움이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는 배움의 첫 단추인 이 개념인식 단계가 어떻게 지루한 정보 습득을 아주 흥미진진한 개인적인 탐험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들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낯선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 연결고리를 찾고 나의 경험과 감정을 동원해서 호기심의 불을 지피는 것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개념인식의 접근법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의식적으로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할까 스스로 묻고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결해보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에 주목하는 것. 이걸 여러분 자신의 학습 과정에 한번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의 학습에요? 네, 그게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지식이든 자격증 공부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흥미로 시작한 새로운 취미든 뭐든 간에요. 학습을 단순히 정보 수집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탐험으로 한번 재구성해보는 시도가 여러분의 이해도나 몰입감에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각자의 배움 예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